네, 작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 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 부정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까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쓰비시 자동차 연비 조작이 드러나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폭스바겐 게이트가 재현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현재 뭐 난리도 아닌데요. 미쓰비시에서 연비 조작 사태가 이제 EK 웨건하고 닛산에다가 납품해서 데이지라는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총 62만 5천 대에 대해서 연비 조작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기간도 2002년부터 거의 14년간 어떤 공기저항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상적인 규정을 벗어나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폭스바겐 사태와 더불어서 두 회사가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한번 확산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위기에 몰아넣고 있고요. 뭐 20일 날 연비 조작 사태를 시인을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시인했고 이제 뭐 3,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주가가 45% 정도 빠질 정도로 실제 큰 충격이 있고요. 물론 폭스바겐 같은 경우 총 그 사태를 무마하는데 약 130조의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도 있었고 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 조작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실제 이제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각종 공장이나 공사 현장의 먼지,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양을 보다 보니까 물론 차량도 늘어났고 전체 오염물질의 배출량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연구를 하다 보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푸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오염물질 기준이 점차 강화됐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기름값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가 행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나 소비자들이 결국은 연비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연비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상당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거든요. 결국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이고 폭스바겐이나 있던 미쓰비시 같은 데서는 경영진에서 연비를 높이라는 어떤 압박과 배출가스는 적당히 줄이라는 이런 압박하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2만 대 이상의 차량에 연비를 실도했는데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차량이 추가로 더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100% 밝혀진 건 아니고요. EK 웨건과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에서 생산을 해서 닛산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데이지나 데이지 룩스 이렇게 4개 차종에 대해서는 나온 게 확실합니다. 2013년 6월 이후에 제작돼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됐고요. 실제는 이제 닛산에서 그 미쓰비시에서 납품한 차량을 판매하다 보니까 자체 시험 결과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거든요. 결론은 현재는 4개 차종이지만 이미 그 연비 조작, 숫자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좋은 연비를 낳는 어떤 유혹에 빠진 사태에서는 추가 차종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세계 자동차 업계 전체를 봤을 때도 연비 조작이 좀 만연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나 이제 배출가스 두 가지 다인데 이제 현재 벤츠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그 경차를 구매한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이제 했는데 미국 법무부의 명령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물론 그런 의혹이라는 것들은 뭐 EPA나 민간 단체들이나 어떤 나름의 근거가 있을 때 제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법무부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판매 사위인 이제 푸조도 지금 현재 조작의 어떤 이런 조사를 받고 있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위기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쓰비시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년과 2004년 당시에는 이제 리콜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2000년에는 이제 고객 크레임 만 건에 대해서 이제 숨겼었고요. 2004년에는 실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어떤 부품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히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리콜을 하다가 들통이 났거든요. 결국 이제 그때는 경영진이 대거 이제 기소되는 위기까지 왔었는데 두 번의 어떤 뼈아픈 교훈으로부터도 이제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톱 10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에 7대에서 8대가 연비가 좋은 경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7대에서 8대가 미쓰비시는 한 대도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에서는 연구진에다가 이제 푸시를 하면서 다른 차보다 5%에서 10% 연비를 개선하는 차종 1년 미만에 만들어라. 뭐 이런 어떤 결국은 기업의 어떤 도덕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실추된 이런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 사태를 수습하는데 1조 원 정도가 들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주가가 45% 폭락했고요. 실제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만 약 5천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따른 이제 인프라 부가 비용에다가요. 결국 소비자들의 어떤 배상, 그다음에 징벌적 어떤 벌금까지 한다면 1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발표하는 연비를 봤을 때 뭐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안 해도 그 연비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연비 측정에서 어떤 글쎄요 꼼수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꼼수 좋게 말하면 이제 요령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한 종이 출시가 돼도요. 그 휠 사이즈가 한 두세 종류로 위아래로 16, 17, 18인치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타이어 종류도 틀려지고요. 그런데 이런 휠 사이즈나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도 연비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요. 네. 특히 운전의 조정 안정성이나 승차감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광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도로하고의 마찰 계수값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연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타이어 규격이나 휠 사이즈하고 회사에서 연비 테스트 받을 때는 가장 연비가 잘 나오는 사이즈를 가서 받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국내 한 메이커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시승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기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이제 그 트리 컴퓨터를 누르면서 데이터들을 점검을 하는데 공기압이 기준보다 25% 이상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발견이 돼가지고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공기압을 많이 집어넣으면 타이어가 좀 부풀게 되면서 저항값도 적어지고 똑같이 한 바퀴 굴러갈 때 진행하는 거리가 많다 보니까 연비가 좋게 나오거든요. 뭐 지금 한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연비를 최선을 뽑아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격차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 문제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연비 측정 과정이 워낙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 행위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 미쓰비시의 이번 사태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제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비 측정 시에 공무원이 이제 참관을 하고 입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그런 방법을 쓰든지 각자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데다가 어떤 CCTV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정부의 비용이죠. 그럼 결국 소비자들은 본인이 속지 않기 위해서 결국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기업을 감시한다. 좀 아이러니라고 보여지고요. 도덕적인 측면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꼭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실제 연비하고 메이커에서 주장하는 연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비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타이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행 거리를 달리다 보면 타이어 공기압도 많이 빠져 있고 타이어도 마모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아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엔진으로 연비 테스트도 하고 출시를 하는데 실제 그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보통 많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처음에 할 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폐차의 평균 연령이 7.6년에서 7.8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7.6년 되면 차를 다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2천만 대 중에서 30%가 7.8년이 넘어갔습니다. 결론은 7년, 8년 타다 보면 어떤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뇌소화되듯이 결국 각종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동차의 연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네. 대부분 소리하다 보면은 10년을 타는데 연비가 10%안 좋다, 1년 기름값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이 공인연비와 실연비의 차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기업체를 푸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동차를 정확히 관리를 하면서 네. 연비를 좋게 유지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수입차들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0% 정도 되고요. 독일도 비슷합니다. 폭스바겐이 전체 국가 수출 물량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R&D 비용으로 쓰는 게 일본의 도요타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네.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디젤차가 지금 된소리를 맞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입차 시장이 20%까지 치고 올라오는 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몇 년의 공을 들여서 작년에 디젤차 라인업을 간신히 세팅을 했는데 사태 이후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결론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교훈을 삼아가지고 위기감을 극복하는 어떤 뼈아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대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